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협회장입니다. 혹시 개인투자조합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시지 않나요? 아시죠? 네. 여기 대덕밸리도 있고 그쪽에 대덕밸리시죠? 네. 그러실 것 같았어요. 아까 소개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력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기 회계사님도 계시지만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기업에서 세금을 갖다가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를 통해 가지고 그 현금을 못 냈을 때 국가에 세금을 못 내게 되면은 그 현물로 내게 되십니다. 그걸 해서 이제 물납이라고 그러죠. 물납을 통해서 내는 것 중에는 부동산도 있고요, 주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주식을 갖다가 제가 매입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매입하냐면 그 기획재정부에서 나와가지고 햄코를 통해 가지고 공매를 통해서 하는데, 여러분 비상장 주식을 사가지고 어떻게 그걸 갖다가 매각을 시키고 현금화 시키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심지어 상장회사 주식도 사라 그러면 사지 않잖아요. 근데 이 비상장 주식이 심지어는 싼 게 1억이고 비싼 건 20억, 30억까지 있습니다. 그게 불과 3% 내외의 지분이고, 그 정도로 큰 회사의 그런 사다 보니까 제가 그걸 오랫동안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 소수 주주가 되자 3% 소수 주주권이나 단독 주주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여러 소송이 생기고 협의가 돼가지고 주식이 매각이 되는 경우도 많고, 또 그 소송을 통해 가지고 매각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 과정이 요즘 그 벤처라든가 스타트업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 과정들하고 똑같더라고요.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제가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되고요, 투자 기업 입장에서도 또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잠깐 길게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머리말이고요. 이런 게 이제 주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비상장 회사 주식 발행하지 않죠. 그냥 주주명부에 등재만 돼 있고, 그냥 우리가 뭐랄까 명시적으로만 내가 주주입니다. 그러나 실제 주주가 회사에 주권 발행을 요구하게 되면 주식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식 투자한 곳에는 다 이런 주식이 다 있어요. 제가 이름이 조홍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날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매매를 통해 가지고 가게 되면 이게 바로 명의계산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아직 안 팔렸죠. 또 팔리고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갖다가 보여주는, 이게 지금 책자예요. 한 350페이지 되는 실제 소송 중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내용에 이거 위로 하라고 하네요. 밑에, 죄송합니다. 밑으로 가야 되겠어요. 벤처 스타트업 투자 및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투자 유치 후 지분 구조의 변화를 갖다가 제가 공식으로 좀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여러 스타트업 책들 보시면은 지분 구조, 달류션 되고 희석되고 하는 구조들이 있는데 책에 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설명을 하는데 어딘가가 부족한 부분이 한 2%씩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4단계로 만들어놔서 누구나 이걸 보면 법문화스님 도움 안 받았고요, 내 지분이 프리밸류를 얼마, 포스트밸류를 얼마 되고 다일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지분 구조 변화를 갖다 공식으로 만들어놨고요. 아직 책 출판사에 안 나왔는데 곧 나올 겁니다. 또 그 다음에 투자 계약서를 RCPS라든가 우선주, 보통주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투자자 입장, 또 투자 회사 입장에서, 여기 제가 볼 때는 투자자분보다는 투자 유치받을 투자 기업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투자 계약서가 아주 콤팩트하게 된 것도 있고요. 또 벤처 캐피탈에서 한 30페이지씩 되는 투자 계약서를 갖다가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전문가처럼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결합을 하게 되면 투자 유치를 얻을 때 상당히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내가 주주가 돼가지고 처음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갔을 투자를 했다든가 투자를 받아도 회사에 보면은 주주명부라든가 주주총회 의사록,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정관, 또 재무제표, 구성명세서 수도 없는 서류들이 있어요. 회계 관련된 서류들. 궁금하면은 투자했는데도 그냥 말로만 전화로 야 회사 요즘 매출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데 대표이사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그냥 가르쳐주고 그러지만 사이가 안 좋으면은 전화도 안 받죠. 그랬을 때 저런 요청 서류 목록을 어떻게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내는지의 그런 방법들. 실제 실행을 했던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 이론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거의 50%가, 최대 50%가 소송장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서류들이에요. 그리고 정관 등 열람 행사 청구해서 요청 서류 목록을 했는데 서류를 안 줘요. 그러면 법원을 통해 가지고 받아보는 방법.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 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저 같은 투자자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굉장히 무섭겠죠. 저는 요즘 여러분들이 무서울지 모르지만 엑시트를 거의 했어요. 못하고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입 바른 소리 같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한 200여 건 했습니다. 투자를. 그리고 제가 한국 엔젤 클럽 협회 적격 엔젤 및 전문 엔젤 양성 교육까지 다 마치고 그런 어떤 개인, 좀 이따 설명드리는 개인 투자 조합이 되는 그런 결성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사로 비송사건으로서 이사회 의사로 등사 신청하는 방법, 또 정관 같은 거 이제 이겼어요. 여러분들 소송에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서류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때릴 거예요? 가서 뭐 서류 달라고 나 여기 법원에서 이겼으니까 좀 보여줘. 그래도 안 보여줘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온 게 저기 5장에 있는 간접강제입니다. 안 보여주면 1일 200만 원에 처한다. 뭐 부과시킨다는 제재금이나 강제금 성격이 있는데 실제 그렇게 돼요. 1일 200만 원이에요. 저 5억도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런 예들이 굉장히 실제적인 예들이 나열되어 있는 책입니다. 또 과태료 부과 신청, 상법 650조에 의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점 이전을 했는데 등기를 해태했다든가 늦게 했을 때 2주간 안에 등기해야 되거든요. 안 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저 같은 주주가 있으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런 사항들이 한 25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으로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과태료 부과 당하는 그런 법률을 읽어보시면요, 법인 하기 힘들어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투자자 입장도 있고 투자 받는 피투자 회사 입장도 있겠지만은 다 알아야 됩니다. 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이 트렌드로 가고 공부를 배우고 있지만 이런 게 빠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님도 계시고 법무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자문 받으면 되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좀 알고 있으면 서로 간에 계약서 쓰거나 운영을 하거나 경영할 때 상당한 유리한 점을 갖습니다.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이런 건 뭐냐면요. 말하면 좀 약간 깊이까지 들어가는데 제가 주식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구주 매입을 할 수 있죠. 주주간. 근데 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요. 명목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유승재 대표가 갖고 있었던 3%의 지분을 갖다가 받았어요. 우리끼리는 주식 계약서를 써서 됐어. 그래가지고 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뭐 듣지도 않아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용 증명을 보낼 수밖에 없죠. 우리 이렇게 거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럼 뭘 해야 되죠? 회사 가서 명의개설 해야 되죠? 안 해줍니다. 그러면 주주가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주주인데 주주로서 인증 못 받았기 때문에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임시로. 나 주주로 지위를 좀 해줘라. 주주로서의 할 수 있는 어떤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이 굉장히 많죠. 저거 받는 순간 주주가 되는 거예요. 저런 걸 1년의 과정들이 4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저런 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공식으로 쫙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나가는구나. 또 이사 해임도 시킬 수 있어요. 경업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상법상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또 회계장부 열람증서 청구에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이 거의 투자자가 이깁니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이거 그렇게 어려운 소송 아니에요. 제가 실제 많이 받아왔고요. 굉장히 법원에서 투자자를 보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계장부 열람증서에서는 좀 조직적으로 하면 거의 90% 이상의 승소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에서 회계장부 열람증서 청구해서 그거를 지게 되면 거의 무장 해지당했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쓰신 법인 카드 밥 먹은 것까지 다 주셔야 돼요. 횡령으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법인 카드 잘못 쓰시면 횡령이 있어. 부동산, 그 다음에 보존처분. 우리 애국가에 보면 기기 보존하세 이렇게 해서 보존하세 보존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어떤 권리에 의해서 묶어놓는 가압류 가처분 회사 운영하거나 투자자로서 굉장히 많이 아는데 그냥 일반적인 제가 금전이나 채권에 관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꼭 필요한 채권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제가 여기 이력을 말씀드리려면 너무 길어서 그런데 MPL 부실치권도 제가 투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에 관련된 어떤 그런 노하우를 또 여기다 풀어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잠깐 여기 있습니다. 약소보험 공증, 예를 들어서 일람 출급이 뭐고 도대체 약소보험 공증으로 우리 많이 일하죠 회사에서. 저런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약소보험 공증으로 어디까지 도대체 할 수 있는지, 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어떤 건지, 예금과 회사의 임대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를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도 있지만 론도 있죠. 투자를 하면서 론의 성격도 있죠. 그러면 론을 갖다 어떻게 내가 권리를 확보하고 풀어나가는지 여기에 또 써 있습니다. 주식 압류. 요번 지난달에도 제가 주식 압류했어요. 대표이사. 오늘 여기 오신다 그래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좀 하루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시면. 그분 저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데 잡을 게 없어요. 근데 다른 회사의 주식 25%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서 25% 주식 압류했습니다. 주식 압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주권이 발행된 경우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를 법원에서 나누는데 내가 그 회사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보정명령만 나와가지고 그냥 기각당해요. 거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정명령 안 나오고 한 번에 압류를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내가 약소보험을 쓰고 투자를 할 때 단계부터 서류를 확보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줍니다. 재산 명시, 조회,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등 수도 없이 올려봤습니다. 저것 때문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못합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들어가면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보고 또 론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여러분 채권자 파산 신청하기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뭔지. 파산, 자기가 파산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의 파산은 법원에 나 파산 좀 하겠습니다 해줍니다. 그죠? 근데 채권자라고 했잖아요. 타인이 나를 파산을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회사 잘못 운영하시면요. 채권자 파산 신청하기에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나중에 모 연예인이 이렇게 된 거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안 들렸었는데 마지막에 엑시트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내가 무기로 마지막에 쓰는 아주 진검승부하는 채권자 파산 신청입니다. 동산채권 담보등기 실무는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네. 동산채권 담보등기 실무는 우리 2012년 6월인가요? 여러분 혹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 부동산 등기부등본란 있고 법인 등기부등본란 있죠.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요. 동산채권 담보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최종표 대표님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거 등기부등본 보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무슨 일을 하는데
뭐 아무튼 전문가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뭘 가져왔냐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회사 동산 담보등기 돼 있다는데 왜 법인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안 돼 있냐는 거예요. 법인 등기부등본은 등기부등본이고요. 동산, 채권을 갖다가 담보 등기해서 부동산 같이 똑같이 등기가 올라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으로서 동산, 채권, 담보 등기가 있는데요. 채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회사에서 받을 어음이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받을 상품 판매권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실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기업들 담보가 없는데 어떤 그 제품을 조금 만들어 놓고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동산 채권 담보 등기를 갖다가 원활하게 배우시면요.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게 처음 아마 2012년도 처음 이 제도가 나왔을 때 제가 등기 등록번호 10번 안에 제게 한 5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게 오늘 시행됐다 그러면 일주일 내로 제가 한 5번을 올렸습니다. 저거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료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주 비장의 무기예요. 회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배워볼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또 여기 변리사님도 계시지만 IP, 지적재산권 그 질권 설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또 이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부록으로는 동산 양도담보 계약서가 있고요. 우선주 계약서 또 그런 개인 투자 조합인데 조금 이렇게 내려보세요. 한번 살짝 밑에만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쭉 더 내릴게요. 쭉 보내세요. 실제 이렇게 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올립니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공식이 나가고 있는데 지분 변화하는 공식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가지고요. 쭉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지금 아직도 원고 지금 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쭉 나가다 보면 이제 소송장까지 직접적으로 쭉 나오거든요. 계약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번 제가 지금 몇 분 했어요? 20분 하신 것 같은데. 20분.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그 결성 방법을 가르쳐주는 한국 개인 투자 조합 협회는 뭐 투자금을 모으거나 막 이런 데가 아닙니다. 비영리 단체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회사 투자 받기 위해서는 엔젤 투자 받는 방법도 있고요. VC 벤처 캐피탈한테 받는 방법도 있고 지인한테 받는 방법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것은 이게 독일에서 우리가 그 차용해서 온 방법인데 그냥 일반인 PF 상업펀드 그냥 개인 투자 그 조합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청 벤처 투자가에 그 결성 신고를 해가지고 고유 등록증을 만들어서 은행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조합의 통장을 갖다가 그 은행에서 만들어서 그 통장에서만 그 거래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한 돈들은 전부 1년에 한 번씩 회계사님의 감사를 받아가지고 그 중기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투명하게 거래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개인 투자 조합 결성 중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라는 GP가 있는데 제너럴 파트너죠. 그 GP가 결국은 뭐냐면 펀드 매니저예요. 이 자체가 제가 그 우리 협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펀드 매니저 되기 프로젝트를 갖다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아까 먼저 그 책 하는 거 있죠. 그걸 배워서 결성하는 걸 배워서 본인 투자 회사에 본인이 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려요. 이거를 제가 오랫동안 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아무튼 이렇게 눈빛만 봐도 저분이 투자 얼마 하겠다 이렇게 보여요, 사실. 그 정도로 얘기하다 보면 저분이 돈에 한 2억 있는데 어디 투자할 필요 없는데 안전한 데가 어디 있을까? 그럼 제가 딜소싱해서 아주 안전한 업체에 이런 결성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그냥.
펀드 매니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기회를 여기 가라지 포럼을 통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우리 최 대표님이 추천을 해서 제가 오늘 나와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저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그냥 읽다 말았는데 앞으로 그 제가 이 포럼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